이번에는 한국 팀들의 설정이나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역시 제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누락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고 다소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한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설정들이 있다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고, 먼저 같이. 우리나라 역시 슈퍼주니어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슈퍼주니어가 그 아까 말했던 일본의 사쿠라 학원?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느 정도 활동하면은 탈퇴가 정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슈퍼주니어도 원래는 기수별로 1기가 어느 정도 활동하면 탈퇴하고 2기가 어느 정도 활동하면 탈퇴하고 이런 식인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탈퇴한 친구들은 또 각자 또 따로 데뷔하거나 합쳐서 팀을 만들거나 그러는 그런 시스템으로 슈퍼주니어를 결성을 했는데, 이게 그냥 처음에 1년 활동하고 결국 인기들이 많아서 정식 멤버, 이제 규현 포함해서 정식 멤버로 데뷔하면서 그냥 슈퍼주니어로 활동을 하게 됐죠. 결국 이런 기수별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온 게 이제 슈퍼주니어가 초반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역시 엑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엑소는 그 이후에 초능력 설정이 너무 이렇게 퍼져서, 아니 멤버별로 초능력 있다더라 이렇게 좀 희화화됐는데, 사실 엑소가 그 세계관이 굉장히 크고 정형화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소가 원래 그 초반에 두 팀으로 나뉘어서 중국 멤버들 팀, 한국 멤버들 팀 이렇게 있었던 게, 원래 엑소가 그 평행 우주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 유닛 두 개로 나뉘어서 각자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멤버가 있어요. 얘네들이 원래 평행 우주에 같은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설정과 그 전체적인 우주 설정이 있고, 거기 안에서 얘네들이 하나의 그 초능력과 상징하는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설정이었죠, 처음에.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외계인이다, 힘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 근데 여기서 그 초능력 얘기만 막 이렇게 전파가 돼서 좀 희화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외계인인데 한국에 와서 능력을 잃었는데 서로 이렇게 평행우주에 서로 싱크하고 교감하면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점점 그 능력을 찾아서 초능력을 나중에 발휘한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엑소가 멤버들이 탈퇴를 하면서 요 처음에 1차적인 그 세계관이 한번 다 없어지고 리부트가 됐죠. 9명으로 나중에. 사실 엑소 세계관이 재밌고 나름 그 곡에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잘했었어요. 지금 여러 팀들이 있지만 에스파, NCT를 얘기해야겠죠. 일단 NCT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쿠라 학원이나 그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처럼 이 NCT랑 거대한 팀이 있는데, 이 안에서 그때그때 유닛을 조합해서 여러 유닛으로 활동한다는 그런 설정이 있는 거죠. 에스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SNS를 하잖아요. 트위터를 하든지 인스타를 하든지. 그럼 보통 여기에 그 올리는 사진이나 여기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실제 나와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기본 설정이. 여기가 더 꾸며졌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온라인상에 나를 꾸며낸 정보가 온라인상에 아이라는 하나의 아바타가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나와 흡사하지만 나보다 더 내가 바라는 이상향, 거기에 가까운 모양. 그런 아이가 플랫이라는 세계에 만들어지고, 이들이 처음에는 실제 그 본인과 메시지, 음성으로서 이렇게 교감을 나누다가, 이게 싱크가 많이 되면은, 이제 교감이 많이 되면은 실제로 싱크홀이란 게 발생돼서 이 현실로 걔네들이 와서 같이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그 이상형 모습에 가깝게 인간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에스파가 있는 현실에도 싱크돼서 아이들이 나타나서 서로 교감,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발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싱크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사라져. 그래서 왜 싱크가 안 되지? 인간이랑 아이랑? 알아보니까 광야라는 곳에 있는 블랙 맘마라는 존재가
인간과 아이의 싱크를 다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블랙맘마를 이제 찾아서 그 싱크를 다시 이어보려고 그 광야로 떠나는 게 일단 이 세계관의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처음에 블랙맘마 그 에피소드 1이라고 그 에스파 그 채널에 있어요. 요까지는 내용이. 근데 이거 보면은 꽤 재밌어요. 애들도 연기도 꽤 괜찮게 했고, 예. 그 배우들도 나와서 했는데, CG도 나쁘지 않고, 꽤 재밌어요. 근데 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유일하게 하나 의문점이, 그 교수님이 나와서 이걸 설명을 해요. 아이가 어떤 것인지. 그, 플래시란 세계에 있는 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한국인 교수가 막 설명을 하거든요. 한국말로. 근데 그걸 지젤이 들어요. 그 수업을. 근데 지젤은 대답을 계속 영어로 해. I get hacked. 거기가 제일 궁금했어. 왜 지젤은 영어로 대답하는 거야? 한국말로 말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에스파의 노래에 이 이후 내용들이 가사가 조금씩 나와요. 에스파의 블랙맘마 노래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가사가. 그리고 나서 Forever는 그 아이의 존재를 빗대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발라드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 레벨을 와서는 이 아이들이 광야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블랙맘마를 상대로 대결하는 내용이에요, 가사가 보면. 뒤돌아보지 마라. 뭐 그리고 광야의 것 탐내지 마라. 막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약속이 깨지면 걷잡을 수 없게 돼.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블랙맘마랑 싸우는 장면에서 아마 전통적인 그 내용들을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메두사랑 싸울 때 뒤돌아보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블랙맘마가 막 그 뱀으로서 뭔가 형상화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메두사 같은 설정이 있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또 광야의 것 탐내지 마라 뭐 이런 내용에서 그 알라딘에서 보물을 탐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어쨌든 넥스트 레벨 가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맘마가 뭔가 환각을 일으켜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비지에서는 이제 대결이 조금 진행이 돼서 그 환각 속에서 블랙맘마가 만든 환각 속에서 뭔가 멤버들끼리도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누가 배신한 거 아니야? 서로를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어야 되는 퀘스트를 낸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배신하는 것 같고 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막 그런 내용들이 가사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이 환각 속에서 서로 의심하는 듯한 가사 내용이 나오니까 아마 팬들은 요 에스파 멤버 중에서 흑막이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블랙맘마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들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에스파가 그 영상으로 세계관을 설명을 해주는데 세계관 영상이 너무 느리죠. 지금 1편 나왔죠. 저는 싱글당 한 편씩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느려요. 가사들 내용 보면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영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뭐 하나 좀 아쉬운 게, 걸스 온 탑이라고 이제 에스파도 참여해서 뭐 보아도 하고 태연도 하고 해서 그 팀을 만들었잖아요. 전 여기서 뭔가 그 에스파 세계관에 뭐 보아나 태연 이렇게 소녀시대 애들을 참여시킬 뭔 세계관을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걸스 온 탑 가사를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지 걸스 온 탑? 뭐 이런 느낌. 다음 팀은 역시 이달소. 자, 그리고 드림캐쳐도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 BTS 얘기도 해야겠죠. 그렇죠. 빌리 세계관은 제가 너무 자주 얘기했죠.